안녕하세요.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의 이제 영상입니다. 결국 과도한 빚은 폭발할 수밖에 없다. 금융위기는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데요.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%가 넘는 나라,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한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결국 앞으로 한국의 경제는 많이 안 좋아질 것이고 금융권들은 대출을 급속도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. 스트레스 DSR을 실행했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대출을 급격히 줄이겠다라는 의도입니다. 그렇게 해서 가계대출을 GDP 대비 95% 전후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겠죠. 계속 낮춰야지 이제 위험한 상태가 좀 이제 사그라드는 거기 때문입니다. 그러는 중에 이제 빚으로 막아오던 사람들, 자영업자들, 저소득층, 다중채무자들, 이제 속속들이 이제 무너질 겁니다. 그들이 무너져야 저 구조조정이 끝이 나야 그래야 이제 경제가 다시 새살이 돋아나고 다시 또 이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죠. 지금은 그 부채들이 너무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. 그 정리가 안 되면 이제 다른 건전한 자산으로도 같이 전이가 돼서 이제 다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. 지금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보다 내야 될 이자가 더 높아서 속수무책으로 망가지고 있습니다. 워낙 언론들이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별것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권사는 정권사대로 미국 등 해외 부동산 이제 손실이 어마무시하고요. 또 국내는요. 부동산 PF 대출이 또 엄청나게 또 이제 폭탄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은요. 역전세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면서 그로 인한 충격이 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든 지금은 그나마 이제 지금은 그래도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시시하고 괜찮은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내지만 좀 더 기다리면요. 좀 더 두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? 이제 우두두 떨어지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. 꽤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다라고 봐야죠. 무서운 일이죠.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더 우려하면서 더 염려하면서 두고 봐야 됩니다.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. 꽤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. 참 두고 봐야죠.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정말로 만만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. 어떻게 살려나 어떻게 흘러가려나 이래저래 걱정이 계속 되겠죠.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우려하고 살아가야 됩니다.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. 괜찮아질 수 있을까? 나아지려나? 이런저런 걱정들,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. 두고 봐야죠. 살펴봐야 됩니다. 사는 게 무진장 어렵다라는 거. 우리는 또 명심해야 됩니다.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이 나와서 저렇게 얘기할 정도가 뭘 뜻하는 걸까요? 앞으로 한국의 경제에 꽤 큰 쓰나미가 몰려온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. 참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. 염려해야 됩니다. 금융위기는 반복된답니다. 한국 경제에도 온다라는 거죠. 조선일보까지 진실을 말할 정도라면 정말 끝까지 왔다라는 겁니다. 조선일보가 진실을 얘기하면 정말 끝물이라는 건데 참 무서운 얘기죠. 부동산 폭등기 때 금통위에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주장했었답니다. 가계부채 위험을 알려주셨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그 짧은 임기 동안 DSR 적용을 도입해서 그나마 폭주하던 가계부채 브레이크를 걸어서 지금 이 정도라는 겁니다. 조금 더 일찍 금융위원장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하죠. 역대 가장 훌륭했던 분 레전드가 나와서 얘기했다라고 합니다.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.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가정이나 나라나 부채를 감당 못하면요. 폭탄이 터지는 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. 이미 대한민국이 부채를 감당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상황이 왔다라는 거죠.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. 저축은행과 카드 사태를 진두지휘한 엄격한 구조조정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높인 한국의 폴보크라고 얘기합니다.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인사라고 잘라버린 대한민국 최고의 위기 관리자였다라고 얘기하죠.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.
많은 생각들이. 이런 분이 언론에 나와서 얘기할 정도는 이미 경제적으로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.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. 2003년 카드 대란 사태 때 그 사태를 현명하게 해결했던 분이시다. 원칙주의자다. 라는 거죠. 이런 전문가를 그만두게 한 윤석열 정부가 바보짓을 한 거죠. 병신짓을 한 겁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이 더 엉망이 된다라는 겁니다. 참 무서운 일입니다.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?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아래로 지하로 추락할지 참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맞게 될까?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저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다라는 겁니다.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.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.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?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계부채, 기업부채, 정부부채 이 모든 이제 부채가 이제 창궐을 하면서 정말로 이제 엉망이 되어가는 거죠. 기회가 되시면 꼭 이 고승범 금융위원장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 내용을 천천히 한 번쯤은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. 그리고 진리는 단순한 법입니다. 빚지지 마라.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빚을 져라.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축적하고 경제적인 여력을 갖추어라. 열심히 일해라.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돈 벌고 또 저축하고 미래를 대비해라. 이게 매우 뻔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그걸 실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지금의 이 시대입니다. 어느 누가 됐건 나이가 많건 적건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빚지지 않고 자기의 분수 안에서 자기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저축하고 또 미래를 대비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면 나중의 삶은 분명히 괜찮아질 거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. 과도한 빚이 우리 삶의 미래가 될 수 없다. 빚은 무엇이든 안 지는 게 좋다.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곳이 되어야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안 좋다라는 거. 아무리 이자가 싸도 빚은 좋은 도가 될 수 없다. 최대한 자기 돈으로 자기 자본으로 살 궁리를 하고 좀 더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일을 잘 해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